자주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합격하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럼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반복입니다.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세 번째도 반복입니다. 여러분,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료, 가장 좋은 교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출문제라고 말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서 키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은 어떤 경우죠? 첫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국내 자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내 자산이 아닌 국외 자산인 경우에는 장특을 못 받죠. 자, 두 번째, 미등기한 경우. 미등기한 경우도 장특을 배제받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장특을 적용받지 못하니까 지금 이 문제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장특 배제 대상이 아니죠. 따라 장특의 적용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기간이 필요하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죠.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1번 조건은 지금 거주기간을 제시했네요. 2022년 취득을 한 후에 23년 5월까지 거주하다가 양도했대요. 그러면 거주기간 2년의 조건을 만족을 못한 거죠. 따라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고가주택의 정의네요. 고가주택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정확한 금액이다. 그죠? 정확합니다. 그런데 저 기준 시가가 틀렸죠. 뭐가 됩니까? 실거래가죠. 실거래가나 실지거래가액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법에는 실지거래가액입니다. 그 시험은 실거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인데 단 주택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물하고 토지를 합친 거니까 이 둘을 합산한 금액이죠. 따라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의 합산에 뭘 합쳤다고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자, 3번 지문과 4번 지문을 보세요. 이렇게 너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3번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에 대한 설명이고 동그라미 4번은 양도 차익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표현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걸까? 이 표현 보세요. 여기서 나온 거죠. 자,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을. 자, 둘째 줄 양도 차익에부터 쭉 보세요. 양도 차익에 이거죠. 양도 차익에 양도 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 양도 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 투자론을 떠올려 보세요. 투자론에서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이나 분수 형태로 된 것들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던가요? 자, 계산 문제는 극단적으로 버린다 하더라도 이론 문제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분모, 분자 읽을 줄 알아야죠. 분모부터 읽을까요? 분모. 분모에 대한 분자죠. 정확히 말하면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죠. 분자를 먼저 읽으면요.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 그러니까 표현을 잘 보세요. 분모를 읽을 때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라고 해서 여기도 보세요. 차지하는 비율이다. 양도 가액에서 양도 가액 마이너스 12억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걸 쭉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로 놓으면 아무도 안 틀려요. 아무도 안 틀리는데 이것을 풀어서 서술 형태로 제시를 해버리면 지금 저게 뭘 말하는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나 동그라미 4번은 동일하게 이러한 표현들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5번은 고가주택을 구분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인데, 자, 우리 세법은 좀 재밌긴 한데,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이죠. 그러면 단독 주택은
구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원칙이 몇 개의 주택입니까? 1주택이죠. 1주택. 따라서 둘째 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다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가구를 단독이라고 하죠. 단독.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개념 하나하나 포인트를 정확하게요. 그리고 세법 문제 마찬가지 계속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그동안 여러분과 강량과 호흡을 잘 맞추었다면 조금씩 뭔가 느낌이 올 거예요. 세법의 친문이 장황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행령에서 내용을 언급하기 때문에요. 보세요. 전부 다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갖다 쓰니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저걸 다 읽어버리면 읽다가 시간을 다 빼앗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는 것을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법 내용이었습니다.